매일 아침 10시 30분 나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출근한다. 안녕하세요. 애셔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백화점에 가나요? 쇼핑을 위해 가기도 하지만 적당히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때 가지는 않나요? 백화점 시식 코너에 조각난 음식들을 먹으며 간단히 배고픔을 해결한 적은 없나요? 오늘은 윤고은 작가님의 인베이더 그래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 또 인베이더 그래픽이기도 합니다. 인베이더 그래픽은 1978년 나이토사에서 선보인 아케이드 게임인 스페이스 인베이더 속 게임의 캐릭터들을 색색의 타일로 구현한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단순하게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쉽게 타일로 작품을 구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베이더 그래픽 작업은 1998년 파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정체불명의 작가가 건물벽, 밑바닥, 파이프, 다리 등 도시 곳곳에 몰래 인베이더 그래픽 타일을 붙이고 깜짝같이 사라져요. 파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2015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도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인베이더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큰 것은 건물의 한 면을 뒤덮는 사이즈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인베이더 그래픽 소설로 돌아갈게요. 이 단편 소설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작업실 삼아 소설을 쓰는 현실 속 여자 이야기와 그 여자가 쓰는 소설 속 주인공 규나의 이야기가 묘하게 교차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법한 생각과 행동에 현실 속 여자 이야기가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주인공은 전에도 글을 쓰고 있었지만 비로소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에야 주위 사람들에게 소설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지나자 주위 사람들은 이벤트는 지나갔으니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나마 수학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요. 그녀의 신춘문예 당선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의 어머니는 이과를 전공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겠다며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출퇴근이 딱히 필요 없는 글쓰기는 몇 달이 지나자 식탁에서 아버지가 수시로 묻는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밥이 싫어질 지경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수능을 끝낸 직후 새벽 4시에 갑자기 문을 불쑥 열고는 네가 지금 잠이 오냐? 라고 했던 때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출판사와 기획사에도 취직해보지만 일을 하는 동안은 소설을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일을 그만둡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실업자가 몇이냐고 조급증을 내며 뻑뻑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를 보면 편치 않으니 마음 편히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는 그녀가 생각해낸 글쓰기의 최적 장소는 백화점 남성복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4층의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3층 여성복 매장보다는 덜 붐비고 파우더룸의 회색 소파는 노란 조명으로 적당히 부드럽고 쿠션감이 글쓰기에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로마 향기, 빵빵한 에어컨은 쾌적합니다. 테스트용으로 비치된 메이크업 제품, 향수를 쓰는 것, 이 모든 것은 백화점에서 고객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이고 고객은 그것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은행의 자동화 코너에서 집어오는 흰 종이봉투, 카페에서 뭉텅이로 집어오는 냅킨, 상구랑씩 담아져 있는 보석 같은 흰 설탕,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고 신간은 대형 서점을 이용합니다. 작가를 위해 4층 화장실에서 무한정으로 제공해주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주인공은 소설을 씁니다. 제목은 인베이더 그래픽.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러나 곧 그만두게 될 한 남자 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 소설 속의 주인공 균은 초 단위로 사는 사람입니다. 장이 열려있는 동안 초 단위로 웃고 옵니다. 모니터가 켜진과 동시에 김균 사원은 176면 중에 129등 하셨다는 자막과 함께 오늘 하루는 129등으로 사는 증권사 직원입니다. 폐장 후에야 초단위의 삶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고객들은 그를 긴장시킵니다. 양주나 화분을 들고 찾아오는 고객도 있지만 녹약이나 칼을 들고 오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온라인 인베이더 그래픽을 보는 시간입니다. 인베이더 그래픽은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전자오락의 캐릭터들을 색색의 타일로 부활시킨 일종의 타일 모자이크입니다. 1998년 프랑스에 시작한 인베이더 그래픽 작업은 많은 대도시로 퍼져나갑니다. 누가 붙였는지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전설을 만들어냈죠. 정체불명의 작가가 건물벽, 다리, 도시 곳곳을 캔버스로 삼아서 오락 속의 캐릭터를 부활시킨 거예요. 인베이더 그래픽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고 특히 지붕이나 간판이처럼 사람의 손이 잘 닿을 수 없는 곳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는 사람만 다 안다고 합니다. 나만 몰랐나 봐요. 균은 분위기 삭막할 때 휴가를 내면 영영 쉬게 되는 거라고 만류하는 동료의 충고를 뒤로한 채 300개가 넘는 인베이더 그래픽을 찾아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균은 도시에 떨어진 고고학자가 된 기분으로 도시 곳곳에 인베이더 그래픽을 찾아 이틀 만에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지만 머릿속은 온통 인베이더 그래픽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균에게 그것은 문과 같습니다.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문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우리 아빠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잠시 현실의 걱정들을 잊을 수 있다고 하고 요리에 열중하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누구나 인베이더 그래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가져오는 설탕, 매일 백화점 화장실에서 챙겨오는 두루마리 휴지, 빨대는 집에 여기저기에 쌓여 있게 되고 급기야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한 의혹을 받게 됩니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는 부모님의 급작스러운 질문에 백화점을 다닌다고 이야기하자 무슨 일을 하냐고 또 묻습니다.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두루마리 휴지, 빨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는 듯한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 보입니다. 백화점에서 작가를 위해 글 쓰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소설을 쓴다고 대답하며 거짓말은 아니라고 위안하며 작업실이 화장실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름 정기 세일이 시작되면서 화장실의 정원은 늘어나고 백화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있는 핀 번호를 알아야 화장실의 콘센트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백화점은 진화합니다. 그녀는 이제 노트북을 포기하고 소설을 두루마리 휴지나 냅킨, 종이봉투 곳곳에 메모하듯이 글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파우더룸의 탁자 위에 잠시 그대로 눌러놓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두루마리 휴지에 써놓은 균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도둑맞은 소설을 찾았을까요? 그녀가 쓴 소설 속 균은 여행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인베이더 그래픽은 무엇인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